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를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혁명적 열의에 넘쳐 총진군을 힘있게 다구치고 있는 속에 김종숙 평양 제사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리하는 김종은 동지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폐고 2016년 6월 20일 김종숙 평양 제사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공장을 시대의 전용 단위로 내세워주시고 천리마의 정신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에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역서기실을 돌아보시면서 대단히 만족해하셨습니다. 정말 영상 사진문헌들과 혁명사적 자료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전시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 봐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는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용도 업적이 그 어느 단위보다 많이 깃들어 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살며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천리마 시대의 공장이 평양시에서 제일 먼저 천리마 작업반, 천리마 공장 칭호를 쟁취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노동계급이 오늘도 위대한 천리마 시대의 투쟁 정신을 계속 빛내어 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천리마 시대의 투쟁 정신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야 할 투쟁 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과학기술 보급실을 찾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에 대해서도 치하해 주시고 생산 현장을 찾으시어서는 생산 능력과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한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이 조사 현장에서 저의 작업 모습을 봐주셨습니다. 그때 공장 일꾼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제가 70일 전투 기간에 년간 인민경제개혁을 완수하고 그 과정에 당원의 용예를 지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정말 장하다고 대견해 하시면서 천리마 시대의 용들이 바로 그렇게 일했다고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원이 되는 것도 용예지만 그보다 더 감 높은 용예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원의 거기한 정치적 생명을 계속 비벼나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광의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받아누면서 조선노동 당원의 용예를 안고 천리마 시대의 용들처럼 삶을 투쟁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공장 지배인으로 사업하면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를 2차례나 공장에 모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는 김용환 동지는 현지 지도에 그날에 안겨주신 위대한 오보이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격정 속에 얘기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여기 공장 근해에도 기쁨 속에 돌아보시며 가분한 평가도 안겨주셨습니다. 공장을 돌아보니 흠 잡을 데가 없고 또 어느 곳이나 다 하시면서 당 정책이 구석구석 맥박치는 공장, 또 공장애가 차 넘치는 공장이라고 치하해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 합숙생들이 당의 운정 속에 새로 일떠선 김종숙 평양 방직공장 노동자 합숙에서 생활하는 합숙생들을 부러워한다고 하는데 김종숙 평양 제사공장은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것만큼 공장 노동자 합숙 건설을 당에서 직접 맡아 도와주겠다고 크나큰 사랑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용환 지배인은 김종숙 평양 제사공장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차지하고 있는 몫이 대단히 크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 하늘 같은 믿음은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본보기 공장 전용 단위로서의 용의를 높이 떨쳐올 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지난 8년간 공장에서는 3중 300명 불군기 공장, 3중 모범기술혁신 공장 칭호를 비롯해서 많은 명예 칭호들을 수여받았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전 세대들이 투쟁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그 천리마 시대 전용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새시대 천리마 정신을 창조한 영성노동계급이 그 당결정 결사간처리 정신과 투쟁 기풍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서 모든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당 중앙의 사상과 우도를 무조건 집행해 나가는 데서 그 충실성의 전통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공장은 올해에 들어와서도 매달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해서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전 세대들의 충실성의 전통, 애국의 전통을 이어 새시대 천리마 정신으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목표를 철저히 관철해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체공 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위대한 당이 펼친 웅대한 설계도 따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세계적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할 때를 한 당정책 관철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밀보리 작황이 대단히 좋습니다. 각도들에서 계속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 해보다 15,000종목, 9,000해인 2022년보다 35,600여 종목 늘어난 밀보리 포존들에서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이 없이 펼쳐진 풍요한 밀보리 작황은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에서 대변혁을 일으키실 중대 결단을 내리시고 고름고름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지난해이고 올해도 농사를 잘 지을 불타는 요리하고 정말 온 나라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서 올해 소중한 밀보리 작황을 안아왔습니다. 농업위원회와 각 도시군 농업지도기관들과 생산단위들에서는 과학농사를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우량 품종의 정작 확보와 비배관리에 힘을 넣어서 내년에 없이 흐뭇한 밀보리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원래 이거 밀이라는 건 질미옥 땅에서 잘 떼는데 보다시피 우리 농장 땅은 모래미옥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 조건에서 밀 수확고를 높이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용가동 끝에 지난해부터 새 품종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삭 이거 한 40알 이상 남아 달렸습니다. 일반 밀은 대체로 춘알 질량이 이거 41g, 42g인데 48g까지 올라갑니다. 퇴비도 같이 내고 다 비료시비도 같이 했는데 이 품종은 일반 밀 품종보다 수확고가 3.5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수확고 판정했는데 건중량으로 11톤 200이 나왔습니다. 정당 수확고가 밀 수확고가 높다나니까 확고하게 이제 밀농사에 대한 관점이 바로 소개됐습니다. 농장이 전반적으로 다 다수학 품종을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이 종자를 보게 되면 아지친율이 대단히 좋습니다. 일반 밀종자는 그저 대체적으로 보면 그저 800 내지 900대인데 이거는 그저 1600대, 2200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지난 시기에는 정보당 200 내지 250kg 먹던 종자가 이 다수학 종자는 120kg면 충분합니다. 지난해보다 130%를 중수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밀보리 농사 면적을 1.3배 이상으로 누린 황해남도에서는 염분율과 춘알 질량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각종 영양제와 활성제를 잎 덮비료로 주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서 정보당 평균 1.5톤 이상의 수확고 종수를 확보해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평안남도에서는 영농공정별 과학기술적 지도를 적극 따라 세워서 덕천시와 성천군을 비롯해서 더적인 밀보리 정보당 생산 계획을 160% 이상 넘게 수용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군 쪽으로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밀 면적을 더 누리고 그 군의 지대적 특성에 맞는 다수학 품종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밀작물이 뿌리 활성과 나달 여물기 촉진제로서 피토신 잎덮비료 주기를 4차 이상 진행함으로써 현재 보다시피 군 쪽인 밀포존들에서 작황이 대단히 좋다. 우리가 밀작황과 일기 조건을 보고 잎덮비료 주기를 더 늘려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10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 1% 진화가 2% 여소 당소 강물질 비료를 비롯해서 다중 육상 분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지난해보다 천알지는 훨씬 더 올라갔고 유물도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작황 상태로 보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곡식 농사에서부터 통장어를 부를 자신만만한 배짱을 안고 수확과 탈곡, 건조 및 수매를 직접적으로 내밀고 있는 각지 농업부문 일거와 근로자들, 지원자들의 혼에 의해서 밀 가을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고온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첫 고온 현상은 일시 해소되었다가 17일부터 현재까지 일부 지역들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만 봐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들에서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첫 고온 현상 때처럼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뿐이 아니고 중부 내륙과 북부의 일부 지역들에서도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첫 고온 현상 때는 일시적인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여러 날 동안 있은 곳으로 해서 남쪽의 고온 공기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흘러든 것과 관련됩니다. 특히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면서 햇빛률이 높아 대기가 심하게 가열된 것도 이 현상의 주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고온 현상은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들에서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도 날이 더우니까 한참 걷다 나면 머리도 어지럽고 가슴도 답답하고 어떤 때는 미스콘 증상도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땀띠 같은 거 생기면 분, 애기분, 땀띠분 이런 거 발라주고 목욕을 자주 시켜주고 있습니다. 고온 현상이 지속될 때에는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고온 현상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에 대해서 김만희 병원 의료일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온 때 노인이나 어린이, 만성 환자들, 특히 심장혈관계통 질병 환자들과 당뇨병 환자들이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머리 아픔, 어지러움, 기울이, 심하면 체온이 38 내지 39도씨로 오르면서 설사하는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고온 현상 때 무더위를 막자면 제일 좋기는 해비 침률이 제일 많은 정오 때, 여때는 바깥 출입을 근육 삼가하고 뻥나는 양산을 쓰거나 체양이 큰 모자를 써서 해를 가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하루에 1.5 내지 2리터의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인 경우에는 기초대사가 활발하고 뛰어놀기 때문에
땀으로 수분량이 많이 소실됩니다. 따라서 물을 더 많이 빠줍니다. 만약 더위를 먹었을 때는 간단한 민간요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흔한 방아풀 말린 것을 하루에 6 내지 12g 정도를 물에 달여서 마실 수도 있고 수박 껍질 30 내지 60g을 물에 달여서 마실 수 있습니다. 더위를 심하게 먹어서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마른 연꽃잎 4 내지 12g을 물에 달여서 먹으면 증상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의료조사 단체가 최근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대유행 이후 인간의 면역력이 약해져 13가지 전염병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인체의 면역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세계적 범위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자주 전염병에 중국에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백날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5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독감 환자 수가 그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 늘어났으며 오스트랄리아, 아르헨티나,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기관염이나 폐렴을 일으키는 호흡기 합포체 비루스, 공구열, 홍역, 소아마비 등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녹색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용량 축전지 개발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를 비롯한 자연 에너지의 이용이 광범해지고 축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운수 수단들의 개발이 보다면서 많은 양의 전력을 저축할 수 있는 대용량 축전지에 대한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만도 개발들은 전기 승차와 전기 버스에 이용할 수 있는 각이한 용량의 축전지들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실례로 용량이 30kW인 전기 버스용 축전지는 한 번 충전해서 70km의 운행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앞으로 최신 기술이 도입된 대용량 축전지들을 개발해서 비행기와 함선 제작으로 광범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2025년에 산크트페테르부르크시에 대규모 축전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의 야수적인 만행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매일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이스라엘군의 무차별적인 공습과 포사격 등에 의해서 6개월 동안에만도 약 1만 5천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어린이들은 그칠 새 없는 포성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시설이 혹심하게 파괴돼서 약 62만 1,000명의 학령 어린이가 공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은 가자지대 팔레스티나 시 정화가 이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일 현재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37,296명, 부상자 수는 85,197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에서 17일 폭우가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폭우로 큰 물과 산사태가 발생해서 2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11명 더러운 물에 살림집들이 파괴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소부 벵갈에서 17일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고 약 3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날씨 특징은 비가 적게 내리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 상태가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거운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의 전국 평균 기온을 보면은 22.5도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높았는데, 이곳은 지난 시기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중부의 남부 지역과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이 관측됐는데, 강원도의 안병까지 4일 동안 연속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6월간 예견되는 기온 상태를 보면은 24일과 25일에 평년 정도로 예견되고, 그 밖의 날들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지금과 같이 기온이 높을 때 건강관리에 각별한을 돌리고, 특히 논물 관리를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서 어제보다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로서 어제와 같았습니다. 오늘 밤에 함경북도 바닷가의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서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입니다. 내일은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함경북도 북부 바닷가 지역과 라선시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고, 호이안과 함경남도,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 함경북도 남부 지역에선 대체로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여러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이천 지방으로서 31도.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에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세지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서해에서는 남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3일에 전국에서 비가 내리고 특히 서해안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소낙비가 내리면서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4일과 25일에는 북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27일에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황해남도와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28일이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24일과 25일의 평년 정도고 그 밖의 날들에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기간 여균들은 특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